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는 오랜만에 조금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 미리 그어놓은 추세선을 한번 보실게요. 자,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그쵸? 그리고 저점 역시도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쨌든 단기 일간으로 보았을 때 역배열 추세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가 기본적인 역배열 구간이지만 지지라인 인근, 추세 지지라인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어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과연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언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든지 아니면 비중을 늘리는 접근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그냥 역배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라인 인근에서 저점 공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치가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쨌든 다시 정배열이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자, 추세상 저점 공략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정배열 초입 공략이 있을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두 번째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자, 두 번째 공략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내년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걸 택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은 일간으로 잡혀있는 이 추세 라인의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반등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쨌든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파는 거는 제일 싸게 파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도 추세상의 바닥까지 지금 한번 찍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부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또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미 파동이 두 번이나 하방을 그렸기 때문에 자, 세 번이나 그린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고착화가 된 역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차적 1번 방법대로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매수를 들어가서 3500선 라인에서의 저항 라인을 한번 기대하는 그러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폭도 작고 기간도 짧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비싸게 사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배열을 만드는 것을 보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타이밍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격도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평이 상당히 상방에 있고 자, 장기평이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단기평이 장기평보다 위에 있는 정배열 구간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느냐, 위에 있긴 하지만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단기평이 자, 이런 식으로 근접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현금을 모아 가시던지 기술주를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다른 섹터를 공략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계속해서 제 비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QQQ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반도체 역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자, 요 이격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자, 요런 식으로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때도 역배열 상황을 보시면 자, 아직은 이 정배열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왔을 때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와버리면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방 지지를 만들어내면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SOXX 같은 경우는 장기평의 가격대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1차적으로 요 구간에서는 지지가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반등 자체는
어쨌든 잡혀있는 역배열 추세로 인해서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걸 노리겠다고 들어가기는 좀 위험한 것이고, 이걸 뚫을 거라고 기대해서 들어가는 것도 확률 싸움으로 보았을 땐 조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결국 대응 방법은 유사한 겁니다. 미리 그어놨던 추세 라인에서 지금 하단 저점부를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를 단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서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상방을 갈 수 있는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염두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에 있지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테슬라 역시도 결국 시장을 조금 시장보다 더 저항성을 가지고 버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흐름 자체는 시장과 유사하게 가는 흐름이에요. 즉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도 낮아지는, 자, 역배열 파동을 지금 한번 두 번째로 그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수 자체는 한 번, 두 번을 이미 그렸지만 조금 늦게 따라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올해 그려놨던 이 추세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에너지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확 더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조금 더 기대값이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슬라 역시도 우리가 진입 타이밍을 잡는다면 일단 요 지지라인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면 다시 요렇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한 번의 진입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적으로 시장이 조금 전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테슬라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자, 나스닥이 앞서 말씀드린 2번, 즉 단기입형과 장기입형 이격도가 줄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포인트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테슬라 비중을 늘려주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정말 큰 시총으로, 이미 큰 시총이지만 더 큰 시총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지금 이 정도 위치에서 흔들리느냐에 대해서도 요 추세 끝에서 결국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내년의 실적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을 뛰어 올리는 것, 그리고 테슬라란 이름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것,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움직여온 이 박스권을 탈출을 하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박스권이 상당히 오래된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자, 적은 가격에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오랫동안 움직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탈출하려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그 모멘텀이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만약에 또 내려가게 된다면 또 이 박스권을 상당히 1년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진입 타이밍은 시장이 조금 좋아질 때를 노리는 게 1차적이고, 그리고 이후로 이 추세 라인, 즉 역삼각 수렴에서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 자, 요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식 같은 거는 조금 잊고 좀 가족들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 주 좀 예측을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뭐 큰 이탈이나 뭐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지지라인을 조금 지켜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오늘 이후에 이 부분이 뚫려 내린다면 일단 200일선 저항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온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일선 저항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지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러한 식의, 즉 하방 지지라인을 확인하는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자, 빅스로 보았을 때, 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던 것이 지금 여기서 저항을 좀 맞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파동을 만들면서 갈 것이고, 자, 이격도가 상당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좁아진 이격도가 상방으로 터져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방으로 또 크게 구간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격도를 벌려갈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보고 계시다면 마음이 상당히 편하실 수 있어요. 자, WTI 같은 자, 석유 가격 역시도 자,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단기 이평 쪽으로 살짝 수렴하는, 즉 파동을 만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는 짧게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의 반등도, 그래서 1번 시나리오 말씀드린 공략 타이밍도 자, 요 짧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구간이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구간은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하셔서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조금 더 지켜볼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우리가 언제 추가 타이밍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크게는 두 가지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조금 급하게 간다고 한다면 자, 일단 1차적인 저항 라인 200일선이나 혹은 계속해서 만들어 온 이러한 추세 라인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좀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 이격도가 줄어드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어쨌든 더 확산될 수도 있겠죠. 다만 언젠가 정배열이라면 줄어드는 타이밍이 온다는 것이고, 그 구간을 노려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